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더현대 예선을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하죠. 빵빵이 1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빵빵이 일상 요 채널이 있는데 그 굿즈 판매가 예정돼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부럽습니다. 빵빵이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예, 3프로 TV의 생일, 월모브의 생일, 더 나아가서 여도운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날이 100년 안에 올까요? 예, 빵빵이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희 오신 김에 3프로TV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빵빵이의 생일 파티인데 오늘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요?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수많은 저희가 아침마다 오는 행사들 있잖아요. 아이브를 앞지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브는 누굽니까 지금? 근데 오늘 두 줄이 있어요. 두 줄? 어떤 줄이야? 있지라고 있어요? 있지. 있지도 JYP. 있지도 오늘 있는데요. 네. 있지는 한 20명 있습니다 지금. 있지 뭐 구령. 있지 줄 따로. 구령인데 한 빵빵이 줄 20명으로 끝났고 오. 지금은 빵빵의 생일이 여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여의도 역 입구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대박입니다 대박. 빵빵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 우리 그 장우석 부사장도 팝업 스토어를 갖고 엔비디아를 어떤 날 했고 장우석의 이미지 엔비디아의 색상을 해갖고 티셔츠 같은 걸 파는 행사를.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야말로 빵빵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배가 빵빵. 자, 이렇게 어쨌든 빵빵이는 그렇다 손 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부러워서 그래요. 네. 자,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는 FOMC 뭐 얘기가 크게 영향 미쳤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다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좀 네. 있었다. 우리 10년물, 2년물 이런 것들이요. 정리해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기준금리 또 인상했어요. 그쵸. 25p? 인상했는데요. 그 FOMC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복붙이었다라고. 복붙. 복사 붙이기. 왜 그랬는지를 제가 기사 제목까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메타프랩 보면 실적 구조가 나왔고요. 6% 이상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역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저커버그는 월가에서 원하는 말을 골라서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요. 다우지수는 13일 연속 올라가면서 1987년 기록을 넘어섰고요. 네. 이제 남은 것은 1897년 5월에서 6월. 그때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보시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없죠.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도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1800년대 태어나셔서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이 130절 정도 됐어요. 계실까요? 뭐 가끔 뭐 해외 투표 나오니까 그 정도 제약은 없던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오늘은 뒷담화가 아니라 오늘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실적 발표에 따라서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경찰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뭐 경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좀- 가드 분들이실 거예요. 그 비슷한 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진짜 이게 대단한 거가 오늘 좀 다우지수도 올랐을 거라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오늘 안 될 거라고 봤어요. 다우지수가. 그래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떨어진다 했더니 장호석 부사장은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딱 되잖아요. 지금요. 금융주도 올라갔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보잉. 그러니까 보잉도 한 역할 했죠. 오랜만에 역할했는데 오늘 보잉도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여하튼 요거는 확인해드려야 되겠는데 20년 만에 최고 금리였고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는 올릴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리 올리는 것을 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훅 줄어들었죠 지금요. 그래서 9월은 금리 안 올린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확률이 75%까지 됐으니까 네. 어제랑은 완전히 딴판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드의 그런 스텝들의 판단에 따르면 좀 리세션 가능성은 좀 없어지는 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는 약간 호재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양반입니다.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북버라는 CEO가 있는데 이 양반이 딱 얘기해요. 카피 앤 페이스트.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을 거다 오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만큼 똑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금융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딱 요거가 발표문이에요. 발표 나오고 이때가 할 것인데요. 쭉 올라가다가요. 그런 일문일답하면서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시점, 요 기준점을 잡으시면 요점 올라가다가 내려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똑같은 그림으로 그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도 좀 올라가는 타고 달러 내려가고. 그건 금리가 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좀 달러는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달러랑 반대죠. 금값이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 정도. 그리고 유가는 또 조금 내려가는 모습. 이 정도가 오늘의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 움직임을 아마 이해하시는데 그 그림 4개 정도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우지수 이제 이거 어저께 근데 오늘 거 제가 업데이트가 까먹고 못했는데 오늘 뭐 일로 올라갔죠. 좀 13번이 됐습니다. 13번. 그리고 보시면 12번 이상이 꽤 있었어요. 4번 있었습니다.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거든요. 세 번 아니에요? 12번 이상이? 12번 이상. 예. 요번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기존에 이제 3번 있었던 건데요. 이상. 4번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 저는 1897년 5월 28일부터 1897년 6월 14일까지. 그때는 다우지수만 있었고요. S&P업이나 나스닥은 있지 않았어요. 1987년이군요. 그 밑에는 네. 완전 다르네요. 네, 지금 날씨가. 100년 동안 130년 네네. 동안 없었던 일을 도전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해져 있죠. 예. 내일 하면은 이제 1897년의 일이 어저께는 제가 안 될 거잖아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뭐 생각이? 찬스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몇 번 안 되잖아요. 네. 과거 이제 4번밖에 안 됐는데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4번 모두 그 이후 1년 동안 올랐고요. 13% 올랐습니다. 13%.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은 6% 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와서 보니까요. 네, 뭐 5, 6%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메타 플랫폼은 지금 그래서 $300를 넘어서서 $310 이상이 가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320달러. 네, 이거는 이번은 진짜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한다는 전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확인드렸는데요. 예쁘네요. 일단 수치만 보겠습니다. 2.86달러였는데 2.98이 나왔고요. 311억인데 320억이 나왔어요. 광고 매출의 회복세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들입니다. 여기서 광고 매출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디지털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광고가 아니라 디지털 광고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건 광고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냥 잘 안 쓰던 말을 막 쓰는 겁니다. 지금은 AI가 적용된 타겟 광고와 AI가 적용된 평가 그런 툴 그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릴스도 수익 모니타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저께도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빅테크가 실제로 발표하면서 마진율이 작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마진율. 그러니까 네프라핏 마진 이런 것도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저께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펠의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에 대한 걱정이 지난주 말과 달리 이번 주에 잠깐 회복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거기에는 달러의 역할이 있다. 달러가 내려가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까지 꼭 이해하셔야지 시장이 보입니다. 지금요. 네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DAU가 아니, 있고요. 이거 올라가서 좀 놀랐어요. 네, 또 하나가 페이스북 플러스 인스타 플러스 왓츠앱이 나오는 거가 흔히 얘기해서 메타그룹 DAU라고 메타그룹 두 개를 발표합니다. 페이스북만 하는 거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그냥 메타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제는 스레드까지 포함하면 그거를 활성자의 뉴로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아이 뭐 그렇겠죠. 이건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네.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사람이 지금 30억 명이 넘어서 30억 명. 맞아요. 하루에 한 번 30억 명이 뭐 인싸를 들어가면 뭐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요. 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더 자세히 보는 거가 또 요건데요. 요건데 여기서 보면 핵심은 오늘 6% 7%까지 올라간 거 요거죠. 두 번째 핑크색 나오는 거죠.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가이던스. 예. 네. 그래서 그 매출을 자체 올려놨는데 여기 수치가 빠졌는데 매출을 한 생각보다 한 7, 8% 정도 업을 시켜놨어요. 월가의 생각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인데요. 이분이 작년 여름까지 주가가 엄청 안 좋았을 때 네. 매번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입만 뻥끗하면 메타버스를 얘기했잖아요. 그쵸. 좀 메타버스 얘기 안 합니다, 요새요. 메타버스 적자가 여전히 좀 오늘도 엄청 심각하죠. 커졌죠. 해가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그 다음부터 얘기했던 거가 뭐예요? AI, AI도 있지만 AI는 올해 봄부터 얘기했고 스레드, efficiency죠. 효율성. 효율성이 뭐예요? 인력 감축하죠. 월가에서 효율성 하면 그냥 뻑뻑하거든요. 네. 월가란 그 경영학의 개념에서 보면 그러면서 지금 인적 구조를 제일 먼저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해서 14%인가를 줄였습니다. 14%를 줄여놨는데 비용 감소의 효과가 본격화 나가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여기
BAI 서버가 딱 들어갑니다. AI가 상관없는 서버 비용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AI 관련된 걸 얘기하면서 AI가 아닌 것을 막 돈도 안 내고 막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 서버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돈도 안 내는데 그냥 계약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구독인데 진짜 안 보이는데도 구독 그냥 잊어버리고 내는 돈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요. BAI 서버하고 인력 감축하면서 하는 건데 이래서 매출 대비 비용의 비율입니다. 쭉 내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역시 메타 쓰시고요. 어닝 PDF 치면 나오는데요. 오늘 비용의 요 항목 익스펜스와 관련된 항목이 한 2페이지 3페이지 그림은 한 8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커버그를 이해하시려면 딱 이런 그림만 몇 개 보시면 제가 왜 저커버그를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오늘 보면 치폴레는 오늘 주가 흑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폴레는 매출을 못 맞췄어요. 이베이는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어요. 가이던스가 떨어졌고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시간에서 급등하는 실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또 급등하고 있죠.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인비절라인이야 그 투명 교정 치아 있잖아요. 치아 교정 그거 오늘 또 급등하고 있고 뭐 빠진 것들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내일 또 코멘트 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가 네. 엄청 올랐습니다. 보잉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오늘 올라봤자 사상체호가의 아직 절반입니다. 절반. 아직 낮아져 있는. 2018년 그때 사고 이전 가격 가기에는 아직 멀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3, 4년을 갈지 안 갈지 제가 뭐 장담 못 하고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주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잉은 하여튼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여러 번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주당 88센트의 손실이 예상됐었거든요. 월가 예상치인데 그거보다는 줄어들었어요. 네. 81센트. 매출이 180억인데 197.5로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렇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오늘 보잉의 주가 판단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요. 737 맥스 있죠. 그냥 문제되는 바로 그 맥스가 올해 연말까지 가면 월 38대를 우리가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달성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38대 되니까 바로 매출이 늘어나고 지금 백로그라 그래갖고 주문 수주 창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럼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생산이 원활되고 있고 뭐 여전히 좋아지고 뭐 등등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이거는 팩트셋에서 발표한 요건 이제 오늘 수치는 여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분기별 주당이익의 전망치 컨센서스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올해까지는 적자입니다. 다만 작년부터 해서 올해 오늘도 이들이 강조하는 에비타나 이런 것들 엄청 좋아집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년 흑자 전환하죠. 내년 흑자 전환. 후년도 거지죠.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배당을 재개합니다 이 회사가요. 배당을 재개하면 한 6년 만에 6년 정도 되죠. 5, 6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는 건데 그래서 그 흑자 전환 얘기했지만 흑자 전환만한 재료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내일 한번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저께인가 그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월간 미줌이라는 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지난 3월 달에 한 번 했고 거기 나온 조직들 꽤 괜찮았어요. 근데 보면 저희가 무슨 저의 뇌피셜 담은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찾아갖고 요거의 기준에서 팩트셋 기준에서 저희가 S&P 500은 거의 다 뒤졌어요. 제가 뒤져갖고 그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거. 여기에는 2024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건 아니면 2025년에 기대되는 거. 까지 아니면 한두 종목은 2026년 이후에 되는 건데 그냥 관심이 있는 것들 그래서 주식이 한 거의 30개 됩니다. 30개를 저희가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정도에 월간 미주미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혹시 그 시간 안 되면 그 다음이라도 보셔야 되는 하여튼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네, 그래서 보잉은 뭐 7, 8% 올라가면서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갔고 오늘 그래서 그 산업재 섹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업재 섹터에서 사실 보잉은 거의 10년, 20년 때 계속 시가총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3, 4위 저 밑으로 떨어졌죠 지금은. 그래서 아쉬운 주식인데 여하튼 보잉은 좋은 회사지만 조금 더 내년 정도 후에 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지만 신뢰성이 없었는데 오늘 신뢰가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정도. 오늘 사실 그 월가 에너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보면 50%가 채 안 됐어요. 네. 가이던스를 그 눈높이를 맞춘 게. 왜냐면 된다고 안 되고 된다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맞춰갖고 이번에 원가의 평가 좀 높아진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목표 주가가 꽤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금융주 중에서는 최근에 여전히 JP 모건이 가장 강한데요. 네. 웰스파고도 3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얘기했던 건데 이번에 그 배당을 인상했었거든요. 30에서 35센트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필요하시고 받고 싶으신 분은 아마 8월 3일인가 8월 2일까지가 배당 8월 3일입니다. 8월 3일이 배당 낙이니까요. 미국 시간으로 8월 2일까지 여러분들 사시면 배당에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럼 9월 초에 돈 들어온다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파벳의 어저께 그 결과치만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이제 3%가 떨어졌는데 어저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알게 된 것 사실들인데 결국은 그 가이던스가 약간 좀 못 미쳤단 말이죠. 조금 못 미쳤는데 그것도 PC 분야에 대한 가이던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못 맞춘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목표 주가는 예상했던 대로 투자금이랑 바뀐 건 없겠고요.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있지만 올린 것도 세 곳이 있다. 그래서 이건 큰 뭐 의미는 별로 없는 어저께 얘기였지만 네. 결국은 그동안 꾸준히 올랐고 너무나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3%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조정받을 일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음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뭐 이거 화면이 그래서 그렇지 10개 더 있습니다 지금요. 다 올렸네요. 네, 목표 주가를 얘네들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워낙 좋게 나왔고 모든 분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목표 주가 1달러 올렸네요. 아니 그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애들이요. 네, 근데 워낙에 뭐 높았던 가격이니까. 네, 알게 되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거 그 요거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못이라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MOAT, MOAT. 경제적 회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바네프의 ETF는. ETF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못이 와이드한 거. 네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거, 그거는 모니터 리서치에서 매수 의견 이런 것들을 갖고 만들어갖고 한 50여 개, 뭐 정확히 뭐 10몇 개인데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 알파벳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피자가 네. 있고 이런 돈 직접 사시려면 살 게 별로 없어요. 세일스포스. 이 중에서 저는 관심 있는 게 세일즈포스랑 에코랩이라고 있거든요. 에코랩 모르시죠? 네. 에코랩? 엄청 제가 또 요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그 하반기에 주목할 트렌드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죠? 지금 엄청 덥잖아요, 전 세계가. 네. 여러분 주목하실 큰 변화, 정책적 변화 중에 하나가 물 관리 회사들입니다. 물 관리. 물 관리. 예, 지금 더우면 더운 대로. 예,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지금은. 갈수록. 에코랩 한번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뭐 매매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수질 정화. 잘 모르는 것들을 포함했는데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체육과라는 거죠. 그러네요. 운일연재 사상체육과 거기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넓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MOAT 모트 ETF 관련한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목요일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